안녕하세요, 조영쌤입니다. 오늘은 직류전동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류전동기의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부터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간단하게 알아보면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왼손에서 엄지, 검지, 중지를 각각 직각이 되게 펼친 상태에서 검지 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고 중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라고 했을 때 엄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 라고 하는 것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과 전류의 방향을 알면 이 힘의 방향을 통해서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알 수 있는 거죠. 해서 이 법칙을 기억해 주시고 전동기의 원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류 전동기의 구조는 직류 발전기랑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쪽에 계자가 있고 가운데 전기자와 정류자가 회전을 하고요. 그리고 브러쉬를 통해서 외부의 전원을 인출합니다. 그래서 전동기는 계자에서 자기장이 형성이 되고 브러쉬를 통해서 외부의 전원을 이제 전기자 쪽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정류자 통해서 전기자 쪽으로 전류가 흘러가고 전기자에 있는 이 도체에 전류가 흐르면서 힘이 작용하고 회전을 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여기 입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좋겠지만 좀 단순하게 보기 위해서 이 구조의 단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에 계자가 있고 가운데 정류자랑 전기자가 있고요. 브러쉬를 통해서 외부의 전원을 인출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정류자랑 전기자가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러쉬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전기자 쪽으로 전원을 계속 보내주는 거죠. 자, 그러면 왼쪽이 N극이고 오른쪽이 S극이면 자기장이 이런 방향으로 형성이 되겠죠. 그리고 브러쉬를 통해서 전원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면 왼쪽에 전류가 들어가고 오른쪽으로는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왼쪽으로 이렇게 전류가 들어가면 정류자랑 연결되어 있는 이 도체로 전기가 흘러 들어가고 반대쪽으로 삥 돌아서 오른쪽에 있는 도체로 전류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의 전류의 방향은 왼쪽이 들어가고 오른쪽이 나오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류 방향 알았으니까 왼손 펼쳐가지고 힘의 방향 알아내야겠죠. 자, 자기장의 방향으로 검지를 주고 왼쪽 도체에서는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화면 쪽으로 중지가 가리키도록 해주시면 엄지가 이제 아래쪽 방향으로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힘이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할 거고 반대로 오른쪽 도체에서는 중지가 이제 화면을 뚫고 나가는 방향이 되니까 엄지가 위로 향하면서 위쪽으로 힘이 작용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위로, 왼쪽은 아래로 힘이 작용하면서 이 힘에 의해 전기자는 결국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회전을 하게 되는 건데, 자, 다른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기자가 항상 이 상태인 건 아니니까 이렇게 약간 회전한 상태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왼쪽으로 전류가 들어가서 왼쪽 위로도 전류가 통하고 왼쪽 아래로도 전류가 통할 겁니다. 그럼 여기로 들어간 전류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삥 들고 나와가지고 오른쪽 위아래에 있는 이 도체로는 전류가 또 흘러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반대쪽 전원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가는 상태가 될 겁니다. 즉 왼쪽에서는 들어가는 방향, 오른쪽에서는 나오는 방향,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러면 힘의 방향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는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오른쪽에서는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할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아까랑 똑같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어느 시점에서나 오른쪽에서는 위쪽으로 왼쪽에서는 아래쪽으로 힘이 작용하면서 이 전동기는 계속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동기의 원리는 왼손 법칙만 알면 간단하게 이 회전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동기 하면 이 회전 원리뿐만이 아니라 이 내용도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게 무슨 내용이냐, 역기전력이라는 개념인데, 자, 아까 요 그림을 좀 가져오겠습니다. 자, 왼쪽으로 전류가 들어가고 오른쪽으로 전류가 나오면서 힘이 오른쪽에선 위로, 왼쪽에선 아래로 작용을 한다 했고 이 힘에 의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오른쪽 도체, 이 도체에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도체만 좀 가져와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전류가 나오는 방향이고 자기장의 방향은 똑같죠. 그리고 이 도체의 위쪽으로 힘이 발생을 한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도체를 뭐 어디 묶어 놨다거나 누가 막 손으로 잡고 있다거나 하지 않는 이상 얘가 이동을 하니까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결국 이 도체가 이동을 하는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고 도체가 이동을 한대요. 자, 그럼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체가 이동을 하면 뭐가 발생해요? 기전력이라는 게 발생하죠. 자, 요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전동기인데 왜 기전력이 발생해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이 기전력 발생 원리가 전동기니까 나 안 하고 발전기니까 나 해야지 이러면서 지가 생각해서 발생하는 게 아니죠. 그냥 자기장이 있고 도체가 이동하면 무조건 기전력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동기에서도 결국 기전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 자기장이 있고 도체가 이동하는 거니까. 결국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이 전동기에 적용이 되면서 전동기에서도 기전력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에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그림 보면 자기장의 방향과 이동 방향이 왼쪽 그림이랑 똑같죠? 그런데 기전력의 방향이 어때요? 우리 전원에 의한 이 전류의 방향과 서로 반대 방향이 되죠. 즉, 이 도체가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이 기전력의 방향은 전원 전류랑 반대 방향이다. 그래서 이걸 역기전력이라고 부릅니다. 전원과 반대 방향이라고 해서 역기전력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역기전력은 뭐에 의해서 생겼다 했죠? 이 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게 이 역기전력입니다. 무슨 말이냐? 전동기가 회전을 하면 기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회전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전력도 많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회전을 하지 않을 때, 속도가 굉장히 낮을 때는 역기전력이 거의 안 생깁니다. 근데 회전을 할수록 계속 역기전력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럼 이 역기전력은 결국 이 전원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전류가 점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언제? 이 회전을 하면 할수록 전류가 약해지게 돼요. 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전류에 의해서 힘이 작용합니다. 이 힘에 의해서 회전을 하게 되죠. 이 회전을 하면 역기전력이 생겨요. 그럼 역기전력이 생기면 전류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힘이 약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 회전을 한다는 게 속도가 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그 말은 이 힘과 속도는 서로 상반되는 관계다. 즉, 속도가 올라가면 회전을 많이 하면 역기전력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럼 전류가 약해져요. 그럼 이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이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랑 힘은 서로 반비례 관계라고 보셔도 돼요. 속도가 빠를 땐 힘이 약하고요. 반대로 속도가 낮을 때는, 회전을 거의 안 할 때는 역기전력이 별로 안 생기니까 전류가 많이 흐르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힘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랑 힘은 서로 반대가 되는 관계다.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1단에서는 속도가 낮고 힘이 세고, 반대로 6단에서는 속도가 높고 힘이 약하죠. 요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해서 오늘은 직류전동기의 회전 원리와 역기전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